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전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만 2187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몇 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천 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적입니다. 아베 정부나 스가 정부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자랑스러운 일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적극적인 해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 아사히의 충격적인 실상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양로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2018년 통계를 보면 2187건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10년 전 2008년도와 비교하면 약 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학대로 인정된 것은 전국에서 621건이며 80%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치매 증세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면서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며 폭언 등 정신적인 학대도 많습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전을 착취하는 경제적인 학대까지 종류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학대 이외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목욕을 시켜주지 않거나 내부 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효고현에서 노인 요양병원 한 곳에서 26세부터 41세 남성 직원 6명이 노인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얼굴에 호스로 물을 뿌려서 다치게 했고 2명의 할아버지에게 키스를 서로 강요하는 등의 엄청난 학대와 폭행을 일삼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은 노인들의 리액션이 재미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9월에 체포된 무라마스 류지는 C19 때문에 입주자의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3월부터 노인들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매일 밤에는 노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고함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건된 행위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돌리는 위험한 행동 한 건만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C19로 인해서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되면서 내부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19 때문에 직원들도 매일 소독을 하는 등의 업무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비품 부족들도 이어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노인 학대가 계속되고 있어도 시설 측이나 행정관청에서 개선책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가족에 의해서 시설 노인들의 골절상과 타박상이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노인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막상 당사자인 노인도 갈 곳이 없는 처지인지라 자녀들이나 경찰에게 정확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인 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 C19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가하고 당하는 사건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심각한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온 주간 아사히는 노인을 아무리 고발해도 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내부 고발자는 해고되는 상황이다 라는 특집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최근 주간 아사히는 게호복지사 스즈키 쿠니히로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노인 학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유료 양로원에서 간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평소 잘 걸어다니던 90대 할머니가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거칠다고 소문이 났던 한 남자 직원이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밀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 휴지를 올려놓고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심각한 노인 학대이다 라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그 사람이 거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야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스즈키 씨는 운영회사 본부장을 만나서 고발했는데 도리어 본부장은 분란을 일으키는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를 했는데 도리어 본부장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배상금을 준비해라. 지역연합본부에 연락해서 이 지역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스즈키 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청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증거가 없네요. 추후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일본의 고령자 학대 방지법은 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신속하게 관공서에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받은 행정부서는 즉시 사실 확인 등의 대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자들이 보고서만 보고 결재만 하려고 하고 구두 신고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서야 공무원들과 함께 진상조사를 나갔는데 이미 90대 할머니는 흡인성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결국 스즈키 씨만 해고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스즈키 씨는 다른 치매 그룹 홈에 취업을 했는데 첫날부터 노인 학대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와 구타를 하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촬영과 녹음을 해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스즈키 씨는 바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치매 그룹 홈은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고요. 주간 아사히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 내부 고발에 의해 노인 학대가 인정된 것은 26% 뿐이라고 합니다. 고발의 70% 이상이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학대를 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찾는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에 의한 학대가 854명으로 8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로원의 입소자들이 수시로 추락사하거나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는데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에 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가 없는 노인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가족들의 방문이 자유로운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적극 열려있는 시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은 자랑스러운 일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C19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민도인지 어이가 없네요. 삼성전자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다시 신고가를 작성하며 사상 첫 7만원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29% 오른 68,2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신고가로 이달 들어서만 6번째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63,200원에 마감하며 종전 기록인 62,400원을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어 지난 16일 66,300원, 23일 67,500원, 24일 67,700원 등으로 차례로 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달 들어 주가가 20.5% 상승했다. 이날 기관이 144만 주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02만 주를 매집했다. 외국인도 49만 주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3,614만 주를 순매수하며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시가총액도 407조 원을 넘으며 410조 원에 다가섰다. 삼성전자의 계속된 상승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환율 영향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조정기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개선되며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덕분에 주가는 3개월 만에 30% 가까이 오르며 꿈의 6만 전자 후반대까지 올랐다. 지난 8월 31일 54,000원을 기록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 24일 종가 기준 69,500원을 기록했다. 이에 10만 전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의 강세에 대해 2022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장기적인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6,000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 배당 가능성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1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2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살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중 휘발성 메모리에 해당하는 드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에 해당하는 랜드 산업이 모두 2022년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유학 기움증권 연구원은 드램 산업이 공급 부족에 진입한 뒤 2022년까지 2년까지 장기 호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타 드램 업체들의 분기 실적의 성장세가 20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2년 드램 부문 영업이익이 각각 37조 원, 27조 원을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드램 부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15조 2천억 원, 2022년은 36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으며 기대감을 좀 더 더한 최상의 경우 최대 60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목표 주가 역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언택트와 클라우드, AI 시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도 발맞추고 있다.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드램 사이클이 앞으로 2년간은 성장 드라이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드램 부문의 장기 호황 근거로 드램의 공급 감소 이후 이어질 CIS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제시했다. 반도체 업체들이 드램 공정을 CIS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램 공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 전환은 오는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이어지며 수요 개선은 2분기부터 가시화될 예정이다. CIS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웹카메라 등 전자 디지털 기기에서 일종의 전자필름 역할을 하는 저소비 전력형 찰상소자다. CIS 수요 증가의 근거로는 스마트폰 트렌드가 제시됐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내 카메라 탑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경우 듀얼 카메라 이후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해 전면과 후면에 총 5개의 카메라가 들어간다. 2021년에는 실시간 아이 트래킹 기능, AR, 3D 기능이 추가돼 총 6개 이상의 카메라 탑재가 예상돼 CIS 수요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낸드 산업의 호황기 역시 2022년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낸드 업체들이 공격적인 장비 증설을 이어가고 있어 엔터프라이즈용 SSD 시장도 수요가 자극될 것이라는 것이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SSD는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인텔 SSD 사업 인수를 통해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낸드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되겠지만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버형 SSD 제품이 시장 침투율을 확대해 2분기부터 수요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낸드 부문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시점을 내년 말로 잡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미 낸드는 2020년부터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2021년 공급도 시장 수요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10만 전자까지 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비메모리 부문의 성장에 달렸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까지 오른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600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성장이 가능하려면 삼성전자의 현금과 사업가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가 수익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사업 가치가 200조 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다.
내년 평택 파운드리의 5나노미터 선단 공정 증설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10에서 20%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매출은 올해 16조 8천억 원, 내년 19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내년 매출을 20조 원으로 잡았을 때 사업 가치가 200조 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비메모리 주가 매출 비율이 10배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경쟁사 TSMC도 9.9배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용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